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 매놀 요 정도 느낌의 매놀이에요. 탕탕. 자, 한 번 더. 요 매놀 탕탕. 네, 요 매놀을 제가 시속 50km로 넘으면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EV6 GT는 전기차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 회생제동이 함께 개입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터가 브레이크 패드와 함께 제동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동력은 여기 계기판에 회생제동이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기판에 표기가 될 겁니다. 그거를 잘 봐주세요. 브레이크를 밟고 방금 이 매놀 탕탕 치고 넘었던 이 매놀을 건너는 순간에 이 회생제동 게이지를 잘 봐주세요. 자, 50km. 50km. 자, 방금 저 매놀을 밟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이 회생제동이 갑자기 확 풀리는 거, 회생제동 그래프가 갑자기 확 없어지는 거 보셨나요? 자, 조금 더 빠른 속도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0. 60. 네, 회생제동이 갑자기 확 풀리죠. 자, 방금처럼 브레이킹 시에 한쪽 바퀴나 아니면 양쪽 바퀴에 동시에 차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토크가 확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쪽 바퀴가 슬립이 나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에 전기차가 회생제동을 즉각적으로 확 멈춰버리는, 네, 지금 요 현상, 제가 현대기아차 전기차를 리뷰하면서 종종 말씀드려왔던 증상인데, 이거 굳이 뭐 왜 영상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뭐 보여드리고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있냐, 이게 전기차 운행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위험하게 작용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회생제동이 확 풀리는 거는 저런 식으로 매놀을 따당 치고 넘어가면서 바퀴가 슬립이 났을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다가 그냥 이렇게 고속 범프가 있는 구간에 브레이크가 들어간다? 네, 밟고 있는데 회생제동 안 들어가죠? 방금도 차가 고속에서 살짝 떴다가 떨어지는 그 찰나에 차가 순간적으로 가벼워지니까, 네, 바퀴 슬립이 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모터가 회생제동을 확 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은근히 전기차를 타면서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시겁하게 만드는 요소,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전기차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코나 EV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머니는 GV60 타고 계시고 지금 회사에는 G80 있고 이렇잖아요. 이 차들을 데일리로 오랜 시간 타면서 불만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포인트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한쪽 바퀴만 슬립이 나는 상황이 비 오는 날에는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차가 갑자기 뭐 급정거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브레이크가 확 밀리는 그런 느낌을 진짜 자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그 차량들은 애초에 속력 자체를 많이 내고 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큰 문제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얘는 GT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브레이크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슬립 났다고 이렇게 회생제동이 확 갖다 빠져버리면 이거는 분명히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일 뿐만 아니라, 뭐 왜냐면은 이거 뭐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사실 뭐 담력이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도중에 제동력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전기차 모터가 만들어주는 회생제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차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좀 급하게 갖다 멈춰가지고 제동을 하는 상황에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이 갑자기 확 풀려버리면은 갑자기 박는다 싶을 정도로 확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전기차에서는 회생제동력이 굉장히 강한 제동력을 만들어주는데, 심지어 얘는 GT 버전이고 500마력, 600마력 만들어 놨으면 사실 이 500마력, 600마력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는 요소 중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500마력, 600마력을 길에 쓰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핸들링이 된다, 컨트롤이 된다, 그립이 느껴진다, 그리고 설 수 있다. 그리고 또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브레이킹을 했을 때 그 일관된 담력이 꾸준하게 쫙 나와주는 것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EV6 GT는 브레이킹이 조금 개선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개선되었어야 했다고 봐요. 네, 지금도 브레이킹. 네, 크게 지금 방금은 슬립이 난다는 느낌도 크게 못 받았는데
중간에 확 끊어버리는. 사실 이 문제는 현대기아차가 유독 이 증상이 나오는 이 속도나 이 토크에 예민해서 그렇지 모든 전기차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전기차 브레이크 관련해 가지고 위험했던 적 그리고 좀 불편했던 점 있으셨던 분들은 EV랩 카페에다가 좀 같이 사례를 공유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례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네, 브랜드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많이 참고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좀 우리가 한 대에 모아주자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이제 안전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대기아 전기차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내 차의 제동 성능이 100% 다 안 나올 수 있구나. 응급 상황에 내 차의 제동 성능은 반쪽짜리일 수 있구나. 모터의 회생제동이 전혀 개입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염두하시고 운전을 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분명히 급브레이킹 시에 차가 좀 밀리는 느낌이 나더라도 당황을 좀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연 회생제동이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제동력에 있어서 차이가 날까? 그게 만약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그걸 한 가지 고의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제동을 0단계로 만드시게 되면은 뭐 요즘에 모든 전기차들이 갖고 있는 숙제기는 하지만 이 뒷바퀴에 들어가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로터 표면에 녹이 생기거든요. 이 녹을 정리해주기 위한 브레이크 클리닝 모드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이 0단계로 놓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네, 지금 회생제동 작동 안 하죠? 네. 브레이킹을 약 한 10회 정도 할 동안 얘가 이제 회생제동을 작동을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본 회생제동 세팅 값을 강제로 제로에 맞추신 다음에 이 브레이크 클리닝 모드가 작동을 하면 그때 이렇게 평상시처럼 운전하시면서 브레이크를 한번 이렇게 쭉 밟아보세요. 네. 그 제동력의 차이가 꽤 큽니다. 자, 아무튼 EV6 GT가 이제 조금 아쉬워서 요참에 요거를 이제 조금 한번 네,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하고 네, 여러분들의 경험도 있으시다라고 하면 EV를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EV6 GT만 하면 조금 뭐하니까 지금 전기 스포츠카에 그래도 좀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차가 있죠. 네, 타이칸이 하필 지금 있으니까 네, 비슷한 구간을 타이칸으로 달리면서 회생제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좀 더 이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걸리게 되면은 왼쪽으로 초록색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60 자, 매너를 밟고 나서도 끝까지 제동할 때까지 끝까지 회생제동이 쭉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고속 브레이킹도 해봐야겠죠. 자, 고속으로 달리다가 차가 떴을 때 네, 안 풀죠. 다시 한번 풀 브레이킹. 자, 방금 타이어 스키드음 들리셨나요? 네, 타이어 스키드음 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립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고 모터 입장에서는 이상한 토크가 감지된다라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전기차라고 해도 고성능이라면 고성능인 만큼 제동 성능도 당연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력하게 바퀴에 제동이 걸렸을 때 이상한 토크가 감지가 되더라도 이 회생동력을 끝까지 좀 유지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마지막에 요 교차로 통과하면서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네, 요 구간도 타이칸으로 한번 좀 지나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킹. 자, 방금 쿠궁 하고 칠 정도로 꽝 한번 찍었는데 네, 그래도 회생제동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유난히 이상한 토크가 감지되거나 슬립이 났을 때 회생제동을 좀 빨리 풀어버리는데 이게 뭐 모터를 보호하기 위함인 건지 왜냐면 모터가 이렇게 전력을 쭉 흡수하고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 발전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스를 주는 이 바퀴가 원래 1분에 10바퀴 굴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1분에 15바퀴 도는 속도로 확 돈 거야. 그러면은 모터 입장에서는 이만큼 받는구나 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모터가 뭐 좀 내구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현대기아 이제 뭐 전차종이 다 개선되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EV6 GT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으로 나온 차인 만큼
이제 멈추는 성능도 일반 전기차들과는 좀 이제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달리는 차들은 브레이킹이 이제 안전과 좀 직결되다 보니까 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보게 됐는데, 아까 그 이제 요와 관련해가지고 이 전기차 브레이킹 때문에 나도 좀 이제 시겁했다거나 좀 위험했다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EV랩 카페에 좀 사연 좀 많이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 또 제조사들도 또 여기 들어와서 분명히 다 모니터링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한 군데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데이터들이 분명히 차에 이제 반영되고 업데이트되고 적용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좀 추가로 저는 방금 전에 이거 모터가 좀 고장 날까봐 그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그냥 뭐 뇌피셜이고요.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분들도 카페에 글 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같이 뭐 뇌피셜이라고 하면서 이제 좀 같이 뭐 토론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재밌는 글이 있다면 저도 네, 댓글에서 토론에 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기아 전기차 저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그 첫 번째 현기 전기차 그 코나 EV 있잖아요. 그건 동생이 아직도 타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코나 EV, GV60, G80, 그리고 저 워낙 또 전기차 시승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기아 전기차가 이제 막 좋아지는 것들도 많이 느껴지지만 뭐 여전히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또 이제 이런 건 좀 아쉽다라고 또 얘기를 해줘야 네,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불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가감 없이 항상 솔직하게 좀 이렇게 알리자.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녕.